140편 1800년대 로봇. 지난번에 완전히 그 컴퓨터가 다 날아가가지고 지금 현재 뭐 복원은 안 되고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복원이 다 불가능하네요. 보니까 돈만 날리고. 여기에 지금 몇 년간 모아둔 자료인데 다 날아갔고요. 더 이상은 안 돼서 이제 포맷을 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자파를 이용하겠다 보면요. 전자파로 이제 여러분을 그 마인드 컨트롤 가능해요. 그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뭐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서로 싸우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세뇌를 시킬 수 있어요. 세뇌는 너무 간단하니까 공격해서 뭐 뇌나 눈알 터트리는 건 뭐 식은죽 먹기고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뭐 200년 전, 거의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는 너무 오래된 장비예요. 이 장비가 굉장히 뭐 요새 거 아니에요. 되게 옛날 장비예요. 이걸 좀 더 세게 만든 게 이제 이걸 가지고 환경을 만들죠. 환경 흔들죠. 지진과 홍수 일으키는 거 이런 건 아주 좀 쉽게 해요. 뭐 무슨 음모론자가 아니라 그 음모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과학에 대한 지능도 없고 그냥 지능이 떨어진 전응아들이에요. 지식이 없고 멍청하니까 무식하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과학적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그런 거 만들기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다 들어왔어요.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해서 다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기 하늘에다가 다 뭐 이것저것 다 뿌리잖아요. 화학연품. 옛날에 그 비행기를 뿌렸지만 지금은 뭐 배에서 뿌리고 뭐 저기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3톤 트럭에다가 싣고 다닐 수 있다고요. 조그맣게 소형화 됐어요. 다 소형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특정 빛을 쏘여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자세히 설명을 다 드렸는 것도 있고 설계도도 넣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이런 거는 저도 좀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가 꺼림칙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도 다 날아갔네 보니까.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이제 그 가정용 괴물이 있거든요. 괴물. 몬스터라고 하죠. 몬스터.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집에서 이상한 생명체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다 이제 어떤 건 공격성이 강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건 아주 쉬워요. 집에서 너무 만들기 쉬운 건데 그것도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네. 그것도 위험하니까 다 그런 것도 솔직히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건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무중력 비행체의 설계도라든지 이제 자세하게 나온 거 좀 있었고, 그리고 환경 무기를 만드는 그 설계도, 그리고 아까 말한 지진, 홍수 일으키는 거, 그런 거는 이미 널리 퍼졌으니까 환경 무기는 뭐 모르는 게 병신이지 막말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과거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무기를 만드는데 이제 플라즈마 포를 쏴요. 그러면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방패막이 같이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면은 현재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요. 금방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죽일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거 유럽 사람들. 미국이 짜증난다. 그럼 미국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요. 전멸을 시킬 수 있어요. 아주 그런 건 쉬워요. 아주 쉬워요. 시간을 이용한 무기는 굉장히 강력하고 러시아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1970년대 후반에 만들었습니다. 이미요. 여러분은 다 안 알려주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은 E는 MC 제곱이잖아요. 아인슈타인 만든 거는 뭐 아인슈타인 만든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아인슈타인은 그건 거짓말이고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만든 건데 하여튼간에 E는 과거의 시간 곱하기 C 제곱입니다. 과거의 시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과거의 시간에 들어가면 돼요. 과거의 시간이에요. 과거의 시간. 시간이 그냥 아니고 과거의 시간. 시간에 대해서 편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그걸 못 만들지, 당연히. 그걸 만들려면 뭘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타임머신 만들 수 있죠. 타임머신에 대한 설계도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설계도를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드리려고 있었더니 그냥 아예 없어가지고 워닝 사인 나오고 그냥 빨간 글씨로 우리 애기들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나도 뭐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는 안 내놓고 다 없어졌어요. 그거 뭐 다 없어지고 지금 다른 어떻게 USB 잠깐 남아있는 게 여기 하나 있었는데 요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걸 토대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1800년대 로봇입니다.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1800년대에 오피스폰 시스템을 계속 보고 계시죠. 그 말을 보시면서 제 말을 듣고 계시죠.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연세 없어도 대한민국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은 다 이렇게 교환원이 있었어요. 교환원. 오피스 폰 시스템을 아까 봤지만은 스위치보드 오퍼레이터라고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다 있었어요. 이거 스위치보드 오퍼레이터는 지금도 좀 후진국에 어디 산골 오지 같은 데는 아직도 있어요. 스위치보드 오퍼레이터는 아직도 있어요. 전화 교환기 볼 수 있어요. 그 장비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46년에 개발되었다고 알려진 애니악 이라고 불리는 그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막 선전했던 것을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아메리카 별을 뜻하는 거죠. 거기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계세요. 1946년도래요 저게. 자세히 보세요. 1946년도에 세계 첫 번째 컴퓨터를 만들었대요. 저렇게. 하하, 참 아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자,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있었던 전화 교환기를 거꾸로 세우면은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마구 사기치던 애니악 컴퓨터로 변신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있었던 전화 교환기를 거꾸로 한번 봅시다. 거꾸로 세우면은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마구 사기치던 애니악 컴퓨터로 변신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속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속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세뇌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애플 컴퓨터처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떠한 가전제품 사장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요, 당신이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냉장고를 연구해서 개발해서 또 판매를 하게 됐다고 가정해요. 응? 그렇다면 당신이 해당 제품인 세계 최초로 냉장고를 발명한 사람일까요? 물론 아니죠.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가습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 2023년 현재 삼성전자의 회장이 이재용이죠.
이재용이가 세계 최초로 가습기를 발명했을까요? 물론 당연하게 아니죠. LG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진공청소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2023년 현재 삼성전자의 회장 구광모가 세계 최초로 진공청소기를 발명했나요? 물론 아닙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에디슨이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전구를 만들었다고 당시 사장이었던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전구를 발명했다고요? 웃음만 나오죠? 응? 에디슨이라는 회사에서 전구를 만들었다고 어떻게 에디슨이 발명을 해요? 전구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른 사람이 발명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토마스 앨바 에디슨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냥 쇼맨이야, 쇼맨. 걔는 그냥 배우야, 배우 같은 놈이야, 그 미친놈 거. 그 놈은 엄청난 악덕 기업주고 직원 중에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니콜라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발명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돈 몇 푼 안 주고 맨날 아주 못살게 쥐어짜는 악덕 기업주였어요, 이 사람이. 거의 전부가 그들이 만든 거고, 다만 에디슨 회사의 사장으로 있었고 모든 직원의 발명품을 전부 가로채갖고 특허를 지가 냈어요. 특허 등록을. 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지만 발명 특허 등 모든 특허는 1800년대까지만 해도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발명 특허는 1800년대 후반, 특허 자체가 1800년대 후반까지 없었다고요. 그 전에 있던 문서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요. 아니, 특허라 법으로 제정을 안 했는데 무슨 특허라고 종이 딱지 내민다고 그게 특허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발명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라는 것 그 자체가 없었어요. 오로지 자본주의를 위한, 자본을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해 만든 것이 특허예요. 이 점을 알아야지. 뭘 우리를 지켜줘? 개뿔.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특허를 한번 내봐. 특허 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다 알 거야, 다. 특허 내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될지 다 알 거라고요. 어쨌든 그가 발명한 제품은 딱 하나 있어요. 에디슨즈 크리피 토킹 덜. 아주 크리피하죠, 진짜. 해당 인형은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해당 녹음된 곳을 통하여가지고 다시 녹음된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내보낼 수 있게 만든 인형이에요. 즉 노래를 녹음한 후에 오로지 해당 녹음된 그 소리만 가지고 장비를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게 한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계속 녹음했다 지웠다 이게 아니라 공장에서 단 6초만 녹음을 딱 시켜요. 그리고 그거에 레코드판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단 6초 동안만 녹음된 소리가 나와요. 그거예요. 끝. 근데 워낙 기괴해가지고 크리피 토킹 더이라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이게 해당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이 발명품 하나로 인해 갖고 에디슨이라는 회사가 망했어요. 지금 있는 GE는 그 뒤의 얘기입니다. 에디슨이라는 회사는 이미 망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 떨어졌고 6초간 녹음된 소리조차 무슨 귀신 같은 소리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해당 인형 소리 듣고 어떻게 됩니까? 기겁해갖고 눈이 뒤집혀져요. 그냥 뒤집혀져.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게 에디슨이 발명한 유일무이한 발명품.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직원들이 개발했고 그거를 가로채갖고 특허를 다 지가 지 걸로 다 등록시킨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에디슨이 개발을 해.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여하간 공장에서 단지 6초만
6초만 녹음시켜가지고 만들어진 작은 레코드판 같은 것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6초 동안만 해당 녹음된 소리만 스피커를 통해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에디슨즈 크리피 토킹 돌 1890년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1890년도입니다. 그런데 왜 1888년도부터 1940년도까지 무성영화가 왜 번성했냐고요. 무성영화가 왜 1888년부터 1940년도까지 번성했냐고요. 무성영화가 왜 기술이 왜 떨어졌냐고. 대한민국은 1970년도에 무성영화가 있을 정도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네? 1970년도에도 무성영화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는요. 무성영화가 왜 있냐고요. 무성영화가 왜 있어요. 무슨 예술품이야 이게 개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사일런트 필름 나레이터라는 변사가 활성화되었죠. 왜 무성영화를 만들었냐고요. 왜 무성영화. 당시에 녹음 기술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 기술이 없다는 핑계로 무성영화를 왜 만들었냐고 계속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자, 여러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된 카메라를 지금 보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된 애니악이라는 컴퓨터처럼. 근데 이거 보세요.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된 카메라인데 누가 이 카메라를 찍었냐고. 누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냐고요. 세계 첫 번째라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카메라를 가지고 세계 첫 번째로 개발된 카메라를 찍었냐고요. 이거 의심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 같은 의심쟁이들이 따지고 드니까 요새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가장 큰 카메라라고 속이던데요. 가장 큰 카메라. 아니 이 사기치는 놈들은 전직이 코미디언이야. 이것들은 코미디언. 아이 웃겨 죽겠어. 자, 칼라 카메라는 1855년도에 개발됐죠. 우리가 아는 것만 그냥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 전부터는 있겠지만 1855년도에 개발됐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왜 1970년도까지 흑백 카메라만 허용하고 지랄이야? 응? 칼라 카메라는 판매까지도 못하겠어. 왜? 그걸 생각해봐요. 1855년도에 개발됐는데 100년이 넘도록 흑백 카메라만 허용을 해요. 왜? TV도 칼라 TV부터 먼저 개발됐는데 왜 흑백 TV만 보급하냐고. 왜? 단가도 비슷해요. 제조 단가가 비슷해. 칼라나 흑백이나. 그런데 왜?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을 칼라로 보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세상을 흑과 백으로 딱 두 가지만 나누어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냥 세뇌 작전입니다. 여기에다가 공산주의, 자본주의, 뭔주의 딱 심어봐. 그냥 당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조선은 이게 조선 거예요. 무슨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거기 자리가 우리 조선이었잖아 원래.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화족은 저 밑에 그 태국 북부 저기 베트남 북부 그쪽에 있던 애들이에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커진 애들이고 커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나중에 병합시킨 것 뿐이고 조선이에요. 조선은 1500년 전에 화염 방사기를 사용했죠. 개발이 아니라 사용을 했다고.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1500년 전에 사용했다고. 1500년 전 112편 비거와 거북선의 진짜 모습을 보시면은 자세히 남아있어요. 112편.
로봇이 만들어진 시기가 얼마 전으로 우리는 세뇌돼 가지고 그렇게 말고 있죠. 그런데 허나 지금 보시는 것은 얼마 전에 만들어졌다는 오리 로봇이에요, 저게. 그런데 동일한 저하고 아주 아예 모습 자체가 동일해. 똑같은 오리 로봇이 우리 조선에서 기원전 3세기인 2300년 전에 만들었어요. 아주 동일한 거, 똑같은 거. 그냥 저 그림 그대로 똑같아, 아예 그냥. 그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게. 기원전 3세기 23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 조선에서 오리 로봇을. 꽤나 정교하고, 당시 오리 로봇은 당연히 내장기관과 주둥이 그리고 항문까지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간단히 말해서 2300년 전 오리 로봇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아요. 조선의 로봇이에요. 조선의 로봇.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거의 장난감 수준의 로봇만 공개되죠. 왜? 니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거거든요. 그거 때문에 이렇게 바보 같은 것만 보여줘요, 맨날. 보시면은 애벌레 모양인 1800년대 애벌레 로봇이죠, 이게. 1800년대 애벌레 로봇이에요. 해당 로봇을 만들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해당 로봇을 만들려면 얼마나 정교하고 작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1800년대 작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매우 놀라운 점은 1800년대에 나온 로봇 중에 놀랄만한 로봇이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생긴 건 기괴해요. 네, 그 말하는 로봇인데 해당 로봇은 에디슨즈 크리피 토킹 덜과 틀리게 사람이 뭔가를 말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에 해당하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은 날씨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줘요. 예를 들면 나 학교 가기 싫은데 그럼 학교에 가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숙제를 해야지 애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다 해줘요,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로봇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무슨냐면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로봇이라는 뜻이고 이게 1800년도에 생산된 거예요. 1800년대. 우리가 단순하게 넘어가는데 항상 녹음된 소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진짜 생각해서 자기가 알아서 대답을 한다고요. 이게 토킹덜이 아니라 에디슨즈 토킹덜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토킹 로봇이라고요. 토킹 로봇. AI가 탑재된 거예요. AI.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로봇을 꿈꾸고 해당 로봇에 대한 동상도 만들죠. 근데 특이한 점은 그 지하 세계에 있는 로봇과 모양이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그 참 희한해. 그걸 갔다 왔는지 지하 세계를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특히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매우 독특하게 예술품을 만들었는데 저런 3D 프린터가 지금 세상 밖에 나왔나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 예술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뭘 보고? 조금 신기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로봇을 꿈꾼다.
이미 1800년대 이전부터 로봇은 있었고 증기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예.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거. 이미 1800년대 이전부터 로봇이 있었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고요. 증기로 움직였다고요. 그때도. 1800년대에는 증기로 움직이는 로봇이 있었어요. 증기로 움직이는 로봇이 있었는데 매우 힘이 좋고 속도도 빨랐어요. 기록에 의하면 최고 시속 80km per hour. 시속 80km를 달렸다고요. 엄청나게 빠르고 힘도 좋았어요. 1800년대입니다. 이때가 1800년대. 안 알려주죠. 그냥 동상이라고 하지. 그냥 저렇게 만드는 동상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 로봇 태권브이라는 만화를 만들어가지고 반공사상을 심기 위해서 만들었죠. 반공사상을 심기 위해서. 이러한 그 깡통 로봇도 있었어요. 해당 깡통 로봇과 비슷한 로봇을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1800년대 최고의 정점에 오른 로봇이 뭐냐면은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로봇입니다. 보일러 플레이트. 1800년대 최고의 정점에 오른 로봇이에요. 해당 로봇을 보고 동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코미디고 무식하고 멍청한 거예요. 좀 배우고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야지. 흑백 TV나 보고 흑백 카메라만 보니까 세상을 둘로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칼라입니다. 이미 역사적 증거물이 너무나도 넘쳐나가지고 당시 전장에서는 해당 로봇의 활약이 매우 컸어요. 굉장히 컸고 1800년대와 1차 세계대전의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로봇을 활용해서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로봇을 꽤 많이 생산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로봇의 가장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라는 겁니다. 아까 1800년도에 말하는 토킹 로봇이 있었죠. 그거는 AI, 인공지능이 탑재됐었죠. 그 인공지능이 그대로 탑재된 로봇입니다. 더 이제 개발됐겠죠. 당연히 개발됐겠죠.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기 때문에 각종 전장이나 개인용 경호 로봇으로 또 활용을 많이 했고요. 나중에는 공연장에 나와서 연설까지 했었죠. 특히 우리 조선을 공격했어요. 저놈이 우리 조선을 공격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놈이 아주 진짜 짜증 확 나네. 어쨌든 대단한 놈이에요. 여튼간에 뭐 얘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걸 만들어 갖고 우리 조선을 공격하는데 쓴 놈이 나쁜 놈이지. 우리 전부 조선을 공격하기에 저거 아주 1등 공신이었습니다.
뭐 1차 세계대전도 어떻게 보면 조선 멸망시키려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1차 세계대전도. 뭐 2차 세계대전 아니냐. 뭐 어쨌든 그 와중에 돈 버는 놈은 따로 있었고, 응? 걔네가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어쨌든 전부 다 여하간에. 자, AI와 로봇이 얼마 전에 발명됐다고요? 전부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겁니다. 전부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1800년도에 이미 전장에서 보고 계시는 로봇을 만들려고 부쩍 노력했어요. 저런 거. 예. 그래서 나온 게 거포를 탑재한 장비죠. 이 정도로는 로봇으로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뭐 저것도 어떻게 보면 로봇은 로봇이겠네. 하지만 뭐 그냥 그래요. 우리가 익히 봤던 스타워즈라는 영화에서 자주 봤던 로봇은 실제로 있었어요. 물론 증기를 이용해서 움직이던 로봇입니다. 보고도 안 믿으면 안 되죠. 저거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은 자료 나옵니다. 저거. 우리는 지브리 프로덕션에서 만든 천공의 성 라퓨타라는 만화 영화에서 봤던 로봇을 보고 있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로봇. 우리는 어쩌면 저러한 로봇을 원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도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00년대 중반에 동상인지 아니면 진짜 로봇인지 잘 모르겠어요. 초반인지 중반인지 모르겠네. 초중반에 하여튼 간에 동일한 모습의 로봇이 있었어요. 동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아마 라피타라는 만화 영화도 이것을 모티브 삼아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미 1900년도 초반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들었고 실제 활용도 했어요. 다만 꼭꼭 숨겨둬가지고 꽁꽁 숨겨둬가지고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그냥 이미 1900년도 초반에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로봇이 있었고 만들었고 활용까지 실제 했어요. (1800년도에) 제작된 그 보일러 플레이트 있잖아요. AI 인공지능을 탑재됐댔죠. 그게 이미 복싱도 해요. 서로 간에 인간하고 복싱도 한다고요. 복싱도 서로 간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그 로봇은 1800년도에 제작되었고 복싱도 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어떤 얘기인지 그냥 아실 거예요. 아까 연설도 하는 모습 보였죠? 대중들에게 연설하는 모습. 대중들에게 연설을 한다고요. 자, 아까 다시 또 설명드리는데 말하는 로봇은 토킹 로봇은 에디슨's 크리피 토킹 더라고 차원이 달라요. 그냥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1800년도에 개발되어 있고 만들었고요. 이건요.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역시 1800년도에 제작된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로봇 역시 AI 인공지능을 탑재해가지고 인간들인 대중들에게 연설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게 무슨 웃긴 얘기하면은 물어보면은 웃긴 얘기로 답해요. 지금 보고도 뭐 안 믿으면 말고 그러면 1900년도 중반에는 아예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가지고 아기 봐주는 베이비시터도 있어요. 베이비시터 로봇도 있다니까요. 베이비시터 로봇가 있다고요. AI가 당연히 있겠죠. 인공지능이 당연히 있겠죠. 역시 복싱을 하던 1800년도에 제작된 보일러 플레이트라는 로봇처럼 1900년도 중반에는 테니스를 치는 로봇도 만들어졌어요. 테니스 치는 로봇. 보일러 플레이트는 워낙 잘 만들어진 거예요. 저거 증기로 움직이는데 워낙 잘 만들어진 건데 1900년대 중반에는 테니스를 치는 로봇도 있어요. 테니스를 친다는 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AI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건 다들 알 수 있죠. 우리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볼 때마다 나오는데 한 수만 번은 봤을 거예요. 이거 한 수만 번은 보여주는데 제트 플라이트라는 장비를 알고 있어요. 우리 한 번쯤 저거 봤을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개인용 장비인데, 그런데 해당 장비가 실용 불가능하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연료를 엄청 처먹는다고, 엄청 사용하고 뭐 이상한 말로 현혹을 해갖고 제 장비 사용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연료를 엄청나게 사용한다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연료가 얼마 거의 사용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대충 어떻게 이상한 장비를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어디 쓰레기장에서 갖고 왔는지, 개인이 날 수 없다고 못 박도록 보여주는 것,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아예 개발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로봇 역시 어디 쓰레기 폐품만 가져와가지고 현재의 과학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아예 세뇌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쇼하고 있어요. 쇼. 아, 웃겨 죽겠네. 저런 걸, 너무하다. 만들어도 좀 성의껏 만들다. 하여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료 많이 든다, 너희들 못 사용해, 이렇게 막는 거예요. 연료가 거의 사용 안 되는 건데 되게 웃기네 진짜. 반중력 장치가 무슨 연료가 사용돼. 우리는 이미 독일에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과학 문명들을 발굴하고 개발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점은 절대 알려주지 않죠. 덕분에 세상은 1930년도에 독일에서 개발된 것 중에서 아주 쓸모없는 거, 아주 그냥 거지 같은 것만 세상에 내놓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내놔요. 그냥 쓸모없는 것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1930년도 독일에서 개발된 것 중에서 거지 같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보는 거 모든 것은. 최첨단 컴퓨터 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타이거 탱크가 안 보여드렸나? 그거 다 없어진 건가? 타이거 탱크가 그거 어떻게 왜 무서우냐면요. 그거 적 전차가 앞에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쫓아갔어요. 그 타겟이 움직이면은 어디쯤에 포탄 날리면 된다는 것까지 계산해서 노란색 타겟이 딱 나와요. 그러면 고개만 쏘면 돼. 자동으로 쏴지게 됐어요. 또 그리고 이제 쏘는 건 이제 자동이 아닌데 그것만 쏘면 돼요. 딱 그 자리만 땅 쏘면 그냥 딱 맞아. 근데 지금 애니악에 지금 언제 개발됐다고 아직 거지 같은 게. 그리고 우리 2차 대전 때 그 왜 B-29 비행기가 왜 유명하냐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 곳을 예상을 해서 딱 그 자리만 쏘면 돼요. 그냥 그렇게 되면 만든 거예요. 타이거하고 B-29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뭐 컴퓨터가 애니악이 어쩌고 그 얘기가 왜 나와 거기서. 그럼 그거는 컴퓨터가 왜 저거 작고 왜 애니악은 왜 이렇게 개빵만큼 크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만들려면 되게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초음파를 쏴가지고 레이저 쏴가지고. 그럼 레이저도 있었겠네. 그죠? 그거 없다면서. 개발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2차 대전 때 다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안 알려주는 거야, 안 알려주는 거. 여러분들이 인간들은 여기까지밖에 개발 안 돼! 라고 못 박는 세뇌 작업이라고요. 세뇌 작업. 아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부 개발되고 사용되던 거예요. 이미. 인공지능 로봇이고 뭐시기고 간에 뭐 전자레인지, 냉장고, 뭐 컴퓨터 다 뭐 핸드폰 우리 옛날부터 있었어. 다 있었어.
그런데 이미 사용했던 것들 대부분을 세상에 못하도록 공개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이제 시기가 닥쳐오면 그제서야 지들 편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갖고 세상에 내놓게 만든 거예요. 지들 편 중에 우리한테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쥐어줄 과학 문명은 고작 땅에서 조금 날 수 있는 보드나 자동차뿐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적 수준이 너무나도 먼 미래처럼 땅바닥을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정도도 많이 쥐어준 겁니다. 조만간 저런 자동차 좀 나는 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 정도는 쥐어줄 거예요. 그 이상인 것을 말씀드리려니 그냥 나를 그냥 아주 볶아 잡아 먹습니다. 아주 그냥 죽겠네. 그냥 짜증나고 그냥. 뭐 내가 뭐 설계도 뭐 다 해준대. 그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알기만 해주더니 나도 몰라. 이거 봐도 과학자들이나 알겠지. 근데 왜 그래 나한테 반드시 절대로 나쁜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과거에 저지른 죄는 모두 깊이 뉘우치시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죄를 하시거나 못하는 상황이면 마음속으로라도 좀 진심으로 반성을 하십시오. 이것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물질 문명을 지어줄 수 없고 또한 여러분 자신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욱더 쓰레기 깡통 행성으로 강제 이주당하거나 지구에 만들어진 가상 공간 속을 영원히 허우적대며 살게 만들 겁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시기는 20-40년 안에 전부 일어날 거니까 더 높이 올라가서 날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저렇게 그냥 지옥 같은 데서 영원히 살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은 자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기가 한 20년에서 40년이면 금방 오고요. 뭐 신을 붙들고 뭐 예수 불알 잡고 늘어져봤자 아무 상관없고 목닥도 존나 두들겨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당신 자신이에요.